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정이다.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질병과 사고를 운 좋게 피했다 해도 노화를 피할 도리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는 환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암담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아픔을 담담하게 이겨낸 암투병기를 담은 에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몸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 얼마 전 풍백미디어에서 출간된 윤명주 작가님의 에세이 아프지만 살아야겠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명주 작가님은 2010년부터 암투병 중인 환자와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던 가족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작가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단순한 취재활동만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해오셨다고 합니다. 늘 사선에 있는 환자들을 취재하며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도 했지만 본인이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커다란 자산이 될 거라 믿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우연한 기회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작가님은 안타깝게도 유방암 진단을 받아 벼랑간 암투병을 하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암 환자를 관찰하던 저자가 암 환자라는 당사자가 된 아이러니한 현실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며 누구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는 환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질병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과정을 담담한 어투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8년 동안 환자 관련 기사를 써온 저자가 암 환자를 바라보는 감상적인 시선을 덜어내고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까칠함이 엿보일 수도 있는 자신만의 투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술 후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받은 여러 도움, 유방 전절제 수술 후 환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을 담았습니다. 죽음 수용 단계를 구분지어 첫째는 알아채기, 두 번째는 해체하기, 세 번째는 받아들이기, 네 번째는 더불어 살기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고통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정보와 더불어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 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조금이나마 수월한 투병이 되도록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저도 작가님의 마음을 담아 그중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방암 환자의 몸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 작가의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삶을 가르는 비포와 애프터. 개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비포와 애프터는 대학 입시, 취직, 결혼, 출산 등과 같이
삶의 주기에서 맞게 되는 대소사를 들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현명했든 아니든 선택이 개입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공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기쁨이며 알 수 없는 세계로 이끌어가거나 다른 선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의 무게가 엄중하다는 건 살아봤기에 이제는 좀 알 것도 같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있던 선택이 왜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곰곰이 짚어보게 된다. 스스로도 안다. 그런 과정이 부질없다는 것을. 하지만 인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평소의 식습관은 어땠는지, 술이나 담배가 지나쳤는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었는지, 그중 하나일 수도 있고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일 수도 있다. 부질없지만 암을 받아들이는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선택한 것은 나고 모든 선택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처럼 말이다. 내가 암 환자라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그저 암 환자라는 것뿐, 그것뿐이다. 암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음이란 이토록 외로운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이걸 받아들여야 할 사람도 나고 함께 살아가든 떨쳐내든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할 사람도 결국 나뿐이라는 걸.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살아가는 매 순간 선택이란 걸 할 때는 왜 잊었는지 후회는 불가피했다. 양쪽 유방에 퍼져 있는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저 처음에는 내가 암 환자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뭔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선 외로움은 덜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모르겠다.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무서워서였는지는.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이 무서웠을까? 아직은 대답할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항암 치료를 안 받은 사람은 암 환자로 안 친다고. 그걸 농담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는 안다. 미친 듯이 정보를 캐던 시절 두려움을 키운 건 차라리 항암 치료에 관한 것 때문이었으니 일견 동의하는 면도 있다. 항암 치료를 안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하면 실례일까? 죽는 것보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견뎌내는 게 더 무서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두려움은 유방암 연기에 양쪽 유방을 전절제하는 선택으로 나를 몰았다. 내게 중요했던 건 관념적인 가치가 담긴 유방 조직보다 항암 치료를 안 할 수 있고 재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상징성보다 두려움을 줄이자는 실익에 기운 선택이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사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일도 아니고 그건 이렇게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병변이 넓게 퍼져 있어서 어쩌면 옳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빈약하지만 그래도 내 것인 가슴 조직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했을 수도 있다.
무엇도 확실하다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 그것은 의사도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나만이 알고 나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무엇.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종류의 선택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곤 했다. 전절제 수술을 하고 1년 후 재건 수술을 마친 시점에도 확실한 것은 없었다. 어차피 인생이란 불확실함, 불완전함 투성이인 무엇이므로 확실한 건 암 진단을 받은 전과 후의 나는 어딘가 달라졌단 사실이다.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다. 신체적인 변화는 예상했던 바다. 당연히 있다가 사라진 가슴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서운함. 그에 따르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수술 후유증 같은 것들. 정서적인 변화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지고 전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의 주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스스로의 변화에 기뻐할 줄 알게 되었다. 종종 삶은 우리를 진창으로 빠지게 했다가 끌어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열매를 던져주기까지 하는 모양이다. 만약 나를 암에 걸리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나 선택이 있다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까 생각해 본다. 단번에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 그렇다 해도 한 가지는 자신한다. 전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할 것이라는 점. 어쩌면 그것이 뜻밖에도 달콤했던 열매인지도 모르겠다.